문태성 박사님 최고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해 들어서 또 1월 들어가지고 가장 쉽다는 날이고 또 평일인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평생 못 잊을 분들이시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제 제가 15권을 책을 쓰고 16번째 책인데요. 제목이 좀 이렇게 코믹한가요? 아니면 그냥 친근한가요? 네, 웃는 정치, 우는 정치 좀 어렵죠. 근데 정치라는 걸 한자로 쓰면 발을 정자 옆에 두드릴 문이 정자고 물수 옆에 임금님 태가 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님께서 물 흘러가듯이 법대로 바르게 두드려라. 방맹이를 두드려라. 똑똑똑 잘해라. 그게 정치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정치가 아니고 웃는 정치가 있고 우는 정치가 있다.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마음속으로 안 운다면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런 말을 하나 할 텐데요.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었어요. 다 웃었을까요? 울었어요. 해방이 됐다. 온 우리 그때 당시 한 3천만 국민 됐을 텐데 다 웃었을까요? 감격의 눈물. 우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예. 울다가 웃은 사람이 있을까요? 웃다가 우는 사람도 있고 울다가 웃은 사람도 있겠죠. 꼭 좋아야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 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헤어진 30년 헤어진 내 동생을 만났다. 울까요? 웃을까요?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예. 저는 3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3살에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네? 좀 있으면 이제 3살 우리 아기가 등장을 할 텐데요. 글쎄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950년 전쟁이 났습니다.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민주화가 되고 흐르고 흘러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웃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들어와야 폐식이 됩니다. 그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맨 마지막 마라토너가 들어옵니다. 1등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손기정. 네, 손기정입니다. 이 손기정은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3명을 뽑았는데 손기정, 남성용 1등, 3등으로 들어옵니다. 워낙 잘 달리기 때문에 이 앞에 전 챔피언인 껌둥이가 20km까지 1등을 달리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오기 때문에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42.194까지는 2등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탈락. 손기정 선수가 혼자 들어옵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스타디움에 들어오는데 일장기를 달고 들어오는 손기정을 보고 한국에서 간 유학생 5명이서 태극기를 흔듭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때 장례 아나운서가 독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들어오는 선수는 코리안 스튜던트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방송은 실제로 방송되고 다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일장기를 달고 오는 저 학생은 대한민국 스튜던트다. 그리고 1등 단상에 섰을 때
그 월계수로 이 가슴을 일장기를 가렸다 해서 동아일보 폐간. 그리고 영원히 너는 마라토너 박탈. 송기정 선수는 그렇게 1등을 했지만 1등 3등을 했죠. 너무너무 나라 없는 서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는 이러면 끝나야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1960년, 70년이 나왔는데 60년이 지나갈 때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싹수가 있는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경상도 최영근, 강원도 박용록, 전라도 김대중. 이 셋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2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당신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앞으로 이끌어라. 앞으로 대통령이다. 그랬는데 세계를 구경시키러 독일을 갔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이 세 사람이 섰는데 가만히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모리얼 기념탑 7번째 딱 보니까 마라톤 42.19 손 재팬 이렇게 쓴 걸 발견했습니다. 박용록이라는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그때 마음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게 뭐냐? 한국에 와서 그 크기만큼 정확히 똑같이 만들고 정을 준비해서 자기 부인과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에 갑니다. 밤 12시에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높으냐? 굉장히 높은 담입니다. 그걸 넘어서 바로 밤새워서 그걸 쪼옵니다. 똑똑똑 재팬을 쪼아가지고 시멘트를 쳐야 되겠는데 아이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줌을 누워서 그 높은 사다리 5m 정도 높습니다. 그 높은 올라가서 그 시멘트를 오줌을 넣어서 붙이고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증인은 한국 유학생입니다. 한국 유학생 보고 사다리를 붙들라고 그러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세계인은 들어라. 내가 오늘 IOC가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데 내가 오늘 고쳤노라. 정말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게 IOC 맞느냐? 남의 나라 민족을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일본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어로 고쳤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노스웨스트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독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 체포해. 재물 손괴 그리고 침입죄. 그러나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일본 가서 아오키라는 일본 IOC원에게 말합니다. 야 아오키 내가 오늘 고쳤어. 너 미안하지? 나도 그래 생각을 해. 오케이 굿. 서울에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3,000명의 국민들이 바로 김포공항에 가서 이 박용록 부부를 맞이합니다. 이 박용록 할아버지는 초선 국회의원은 오면서 손선수 만세 이렇게 써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송기정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박용록을. 나의 조국을 찾아준 아버지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책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높은 벽 5m 담에 올라가서 코리아로 바꾼 사진 그리고 송기정 사진 비행기에서 내린 사진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썼습니다. 거기다가. 자, 제 얘기를 들어보고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오늘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쳐놨으면 코리아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낸 책에는 코리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IO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IOC원에게 어떻게 할까요? 조선 의원이 고쳤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역사란 잘못된 것도 역사야. 그대로 원위치. 지금 재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쳐야 될까요? 그대로 내둬야 될까요? 고친 걸 또 고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국회의원들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고칠 거예요? 저는 고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1900,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사진 같은 건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945년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됐습니다. 48년에 됐죠. 해방이 나고 48년에 분단이 됐고 49년에 미군 철수해 공산당이 70%였습니다. 50년에 바로 전쟁이 났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주변 미, 영, 프, 러에게 반토막을 당했습니다. 전쟁 다시는 하지 마, 이 독일 놈들. 그렇죠?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안 일으켰는데 1948년에 남북이 분단이 됐어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일본을 나눴어야죠. 일본이 성대기인데 동서남북으로 깔끔하게 나눴으면 끝내는 거잖아요. 왜 일본을 나눠야지 전쟁도 안 한 오해를 나누냐고요. 그때 똑똑한 정치인이 있었다면 뭐야 이 새끼들아 하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지금도 얘기를 해야죠. 왜 남의 나라를 반토막을 나누냐. 우리 다시 결혼하고 싶어 라고 말해야죠. 아이고 무슨 박사 많이 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입니다. 여기서 오늘 선거법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찍어달라는 얘기 빼고만 하는 거예요. 아시죠? 누가 대한민국을 다시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주변 국가에다가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미국 놈 믿지 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가 옛날에 말했잖아. 우리나라는 힘도 없으면서 주변 나라 우습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단된 나라를 되돌리는 거 마지막 혁명입니다. 이거 맨 혁명 중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 다 했어요. 근데 이 통일이라는 혁명 맨 마지막의 문제인데 그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문태성. 저는 아버지가 일본 칭용장입니다. 13년 있다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13살에 불려가서 큰 사람만 데려간 거 아닙니다. 쫄무리기도 막 데려갔어요. 꼬드겨가지고 일본 징용을 13년을 하다가 해방이 됐다 그래서 탄광에서 해방을 맞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오다가 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자, 일본 징용 13년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독립됐다. 그때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에서 초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서울의 유학을 와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은혜와 평화의 고장이라는 은평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짐작해서 아시겠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지금 8대 강국입니다. 7대 강국 가능합니다. 통일만 되면 바로 5대 강국입니다. 7대 강국이 아니라고요? 3만 5천 불의 국민소득과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7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판이 개판이기 때문에 8등 이렇게 말합니다. 통일만 되면 바로 5등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야죠. 함부로 미군 철수 주장한다든지 함부로 차별평등법, 금지법, 양성법, 동성애법 별별 법이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중심국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쓴 책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하면 책임 정치고 이렇게 하면 무책임 정치다. 책임 정치는 웃는 거고 무책임 정치는 우는 거다. 그런데요, 제가 목적으로 하는 건 이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자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요걸 하나 만들어 오셨네요. 오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만 하면 좋은 정치죠.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이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75년 민주주의 하고 있는데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대단해.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꼭 시간 내서 저는 추워져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여기 오신 분들은 영하고 뭐 열정으로 오신 거잖아요. 애국심입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그 박용록이라는 할아버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컨테이너에서 아까 한국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전두환에게 배지 뺏기고 38일 구금당하고 배지 뺏기고 사선의원인데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15년 살다가 2평짜리에서 성북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10년 전에 국회 방마다 7번씩 찾아가서 이런 사람을 명예회복해라 해서 제가 국회에서 명예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봤으니까. 재산 싹 뺏겼습니다. 아들 셋 딸이 셋이는데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하나는 맞아가지고 바보가 되고 또 하나는 자살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얘기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박용록 명예회복 추진본부 연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저는 의로운 일은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건 뭐 나라를 위해서건 제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왜 정치를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거 얘기를 못하고 정치 얘기를 못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어떤 건지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태성, 문태성.